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뿌리 채소 끓인 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서울 독산동에서 온 이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새 인생을 사는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2008년도에 네.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사람이 집에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 말을 그거 카메라 보고 그 말을 다시 한번. 예, 뭐라고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남자들이 되게 자기 건강을 잘 안 챙깁니다. 아내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네.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그 와이프 친구분이 놀라가지고 네. 저보고 이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보라고 그래서 예. 와이프 친구 말을 왜 들었어요? 와이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내 겁을 말을 잘 주셨군요, 들어야.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네. 그 연말경인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네. 돼서 거기서 뭐가 안 좋은 게 나왔어요? 발견이 된 거죠. 뭐가요? 큰 덩어리가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직장에 직장이에요? 직장? 네. 뭐요? 직장 뭐? 이제 직장암 3기였어요. 직장암 3기. 직장암 3기 B에 네. 임파절 2개가 있어요. 이거 어느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이 직장암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 됩니다, 사실. 근데 한 3기 정도 돼서 3기. 임파선을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치료한 다음에 암 환자의 성공률은 5년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5년 생존율이 30 내지 50%까지 안 되는 상태셨습니다. 저 우측에 있는 게 암덩어리예요? 네, 저 우측에 안 좋은 엄청 크네. 예, 저 우측 상단에 있는 네, 거.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거요, 요거? 예. 이게 암이라고요? 예, 암. 이렇게 큰 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데도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저희 집안이 뭐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제 그런 해서 이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죠. 뭐 설사 같은 것도 하셨어요? 설사는 심하지도 않고요. 예. 뭐 저 정도 되면 이제 뭐그 혈도 보인대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육안으로 그 변을 볼 때 혈 같은 것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그러면 근데 사시면서 처음 검사를 하신 거예요? 예, 내시경을? 제가 이제 과민성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해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추가 비용 들여서요. 지금 얼굴은 너무 좋으세요. 그럼 지금은 어찌 좀 완치된 상태입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파절이 2개가 전이고 그래도 직장암 3기였는데 건강관리 너무 잘했다고 네네.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럼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죠. 이제 뭐 또 공식적으로 뭐가 날로진 않은데 이제 5년이면 네. 완치 판정 받았다고. 네. 근데 저기 좀 놀라운 게 이 뿌리채소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네. 이제 방사선 치료 받고 그렇게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런 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 이제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 맞아요. 몸에 좋은 걸 찾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야채 채소 끓임물 이게 암 세포를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런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예. 이제 띠용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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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100%뭐 이걸로 낫는다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은 네네. 저는 이제 이게 평생 이렇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보셨겠지만 나한테는 이 뿌리채소 수프가 나한테 맞겠다 생각하신 예. 거예요. 예.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뿌리채소 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가 뭐뭐 들어가나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이건 무고요. 네. 이건 이제 그 무청. 무청. 그러니까 말린 거죠. 그러니까 네네. 무. 그리고 이건 우엉. 우엉.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거? 우엉. 예. 우엉, 당근. 당근. 예, 표고버섯 말린 거. 네. 예,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적당량의 이렇게 크기로 썰은 다음에 썰어서, 예. 이제 물을 한 1.5리터 된 물에 예. 이렇게 붓고 끓여요? 일단 끓여요? 예, 끓이면 됩니다. 예. 무청은 한 10g 정도요. 그러면 줄기로 보통 하면은 10g. 예, 줄기로 하면은 한번 5줄기 보통 네네. 그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포교버섯 이거 말린 거 이것도 한 10g 정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엉도 이제 우엉은 한 50g 정도. 50g? 당근은 한 80g 정도. 무는 한 150g 정도.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은 한 1.5리터 물에 했을 때의 대충적인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끓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유리그릇 같은데요. 이런 데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래 이제 이렇게 뚜꿔가지고 오래 그 열 전도율이 이제 그 아주 더딘 거 그런 것도 안 되고 예, 예. 스테인레스나 이런 유리그릇에다 네, 예. 다른 건 같이 넣어도 되는데 네. 처음에 이거 무청은 무청은.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놨다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제 그좀 떫은 맛, 떫은 맛이 그게 빠져나가거든요. 예.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편을 이렇게 좀 적당한 굵기로 잘라서. 조금 더 적게 이제 적게 잘라서.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끓여요? 이래가지고 끓을 때까지 그러니까 센 불로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예. 끓은 다음에 그것을 잔불로 해가지고 약한 불로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채 걸러가지고요. 네네. 건더기랑. 예, 건더기는 이제 버리고요. 버리고.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먹을 때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또 금방 이게 상합니다. 그렇지. 상하기 때문에 얼른 냉장고에 넣는 이것을 이제 그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해갖고 드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이걸 그리고 드실 때 식간에 먹어야 됩니다. 식간에. 향도. 음식에 사용해도 되나요? 네네. 예? 무슨 찌개 끓인다든가 그럴 때 다시로. 그렇게 이제 활용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저희들이 평상시 그냥 식단으로 접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일단 맛을 한번 보셨는데 어떠세요? 집에서 네네. 정말 그냥 뭐 무슨 맛이 날까 싶었거든요. 근데 향도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단네 향이 나네. 단내도 나고. 네. 시중에 나오는 음료수 같은 것은 거의가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고 저는 이거 이상 없습니다. 피부도 되게 광이 나시는 것 같아요. 피부 이야기 하니까 말이지만 네. 제가 이제 얼굴에가 기미 주근깨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진짜? 예. 굉장히 그런데요? 많았었는데 예. 이걸 마시고 나서는 없어. 없는 거예요. 그게 많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옅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좀? 옅어지고 안 해도 될 정도로. 기미가 정말 옅어져요? 예.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전 아직은. 다른 사람 저보고 얼굴에 그래서 빛이 난대요. 지금 빛이 나세요. 빛이 나고 김머리 씨 분명히 저희가 오늘 이 뿌리 채소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나가면 뿌리 채소들 아니 동날 것 같아. 동날 것 같아. 맛있어.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이게 그래서 있지? 피부 미용에 좋고요. 네네. 피부 미용에 좋고 이제 그 아는 지인이 이제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었는데 집에서 먹어야 돼. 이걸 또 마시고 아토피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영중 구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희 아버님도 직장암 3기셨거든요. 20년 그래요? 전에.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이 수술 이후에 지금 저걸 보고 나서 문득 생각나는 건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방법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오래된 채소들 있죠. 그러니까 버릴 것들, 조금 곪거나 좀 거의 상해가거나 시들시들해지는 거, 그걸 다 모아요. 모아서 압력밥솥에 그냥 다 넣어요. 쓰레기식초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 진짜 예. 압력밥솥에 물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재료만 다 넣어요. 그래서 압력밥솥을 한 2, 30분간 돌리면 그 재료는 한 3분의 2 정도 넣더라고요. 압력밥솥에. 한 2, 30분 돌리고 나면 그 압력밥솥에 한 2분의 1 정도의 물이 생겨요. 그 물로 늘 요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재료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예. 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김한석 씨가 하신 방법은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냐면은 그냥 채소를 뿌리 채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모든 채소를 채소, 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섬유소를 섭취를 한 경우고요. 지금 이 경우는 껍질까지 이용해서 그리고 좋은 거는 좋을 때 쓰셔야 돼요. 이렇게 골아서 약간 쓰레기 같은 이럴 때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거의 파괴가 돼. 비타민 C도 파괴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되도록 좋은 신선한 상태. 걸로. 근데 안 한 거보단 낫다는 거죠. 안 하신 거보단 낫지만 저희 엄마도 아까워서 그랬을 거예요. 아까워서. 껍질에는 우리가 항산화 성분도 있고 특히
특히 무의 껍질에는 그 생리활성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네. 무청에는 비타민 A, C, 다 그다음에 들었지. 나트륨 배설하는 효과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좋게 맞아, 되지 우리 않을까. 전문가 여러분들이 과연 이 그 뿌리채소에 어떤 게 우리 이영준 구단의 건강을 지켜줬는지 한번 자세하게 좀 성분이나 이런 것도 좀.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를 조합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해봤어요. 그 중에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재료들이 바로 이 5가지 재료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각가지 재료들은 체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특히 암이나 면역 체계 문제 있는 분들은 체온이 좀 떨어지는 면역력과 체온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온을 보호해주는 신부 체온을 높여주는 그래서 면역력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물을 우려 먹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이 면역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을 우려서 계속 밥 먹을 때 물 대용으로 먹여주면은 아이 건강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로 밥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이게 면역 증강에 지금 말씀드린 면역력이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야채로 맛자체도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맛이 아주 오묘한 고소하게.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뿌리에 특히 많은 것들이 폴리페놀도 들어있고요. 또 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또 사포닌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김치, 무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요. 무 속에 있는 데서도 항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뭐 암 환자의 그 또 활성산소 이런 걸 없애는 데까지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국냄새가 나냐면요. 저희 된장찌개 끓일 때 지금 재료가 다 있잖아요. 무하고 당근하고 된장을 뺀 된장찌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된장을 뺀 진짜 그런 말 그대로 맛이. 스프예요. 스프. 그러네요. 예. 참고로 근데 이제 지금 구하기가 힘든 게 2가지가 있어서 고민이네요. 어떤 거요? 우엉. 저 시래기 말린 거하고 우엉하고. 무청하고. 내가 떼줄게.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병원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도대체 면역력을 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막 이래서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단에서 이렇게 섭취를 하면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정리는 꼭 우리 한동화 선생님이 정리는 꼭 우리 한동화 선생님이 그럼 우리 영창한 원장님 얘기 듣고 한번 정리를. 끝에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여기서 잘하시면 절로 가요. 우리 몸에 이제 면역세포의 60%가 장에 있어요.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결국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아. 옛날에 임금님의 병을 볼 때 그 어이가 보는 게 임금님의 변이었습니다. 변 냄새를 보면서 그날에 대해서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우리가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다음날 장이 안 좋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장에는 유해세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좋은 유산균이나 유익균들이 많이 나면서 장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바로 장을 건강해줘요. 그래서 대장암이나 직장암 때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아토피에도 효과가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간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겨서 암을 포함한 아토피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본인한테 제일 건강한 치료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까지 마시네. 잘 맞고, 잘 맞고. 아니, 우리 한동안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포기하시겠어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또 한마디로. 또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밑에 네자 딱 써주세요. 의식동원. 의료와 먹는 것은 뿌리가 같다. 그래서 이 먹는 것들이 네. 모두 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리됐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좀 더 하셔야겠네요. 좀 아니 더 하셔야겠네요. 본인도 약간 긴장하셔서 박수를 막 심장이 다행이다.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만한 이런 뿌리를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그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한약재도 아닙니다. 네.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그냥 우리 밥상에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안 맞고 뭐 그렇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밥상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부작용도 없을 것이고 또 건강은 또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 이형준 구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